예, 여러분 또 사부방송에서 찾아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항상 우리 문재인 정부만 또 민주당만 또 비판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 미래통합당 또 과거 이제 한나라당 하여간에 좀 답답한데 그 김태호 씨하고 그 다음에 레드 버건디 준표 네. 홍준표 의원하고 이제 공천에 탈락을 했어요. 네. 난리죠. 예, 공천에 탈락을 했더니 받아들일 수 없다. 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겠다. 뭐 김태호 지금 의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김태호 씨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고. 억울할만 해요. 김태호 씨 같은 경우는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김경수 도지사는 거의 막상막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태호 전 도지사죠? 네. 혹시 그 박근혜 탄핵의 일원이었나요? 뭐 이번에 언론 보니까 박근혜 탄핵 주역들은 네. 다 뭐 물갈이가 됐다 이러는데 모르게 참 황교안 대표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논리가 있겠지만 근데 뭐 우리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였는데 그래도 당대표였고요. 네, 당대표였는데 좀 무소속으로 또 출마를 한다고 하시는 걸 보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본인의 욕심은 있겠으나 큰 틀 안에서 좀 생각을 해줘야지. 지금 이거를 본인이 뭐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야당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고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잘하면 되는 건데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좀 물갈이는 필요하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좀 잡음이 계속 나면 또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 좀 억울한 게 있더라도 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표를 나눠 먹는 그런 상황은 이번에 이제 굉장히 아까 전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거니까 좀 중요한 선거예요. 나라가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네. 또 우리 김무성 또 전 의원께서 지금 현 의원인가요? 전 의원이죠? 예, 전 의원께서 또 기가 막힌 또 권력의 그 줄을 놓지 않으시려는 또 욕심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안이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들 100만 명 정원만 있으면 헌법을 바꾸겠다. 100만 명이 헌법을 바꾸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근데 뭐 100만 명이 발의를 할 수 있다의 내용인데, 그리고 뭐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고 뭐 이런 건데, 결국은 뭐 의원 내각제 뭐 이렇게 가겠다는 건데,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한번 섞어보겠다.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 자체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고요. 황교안 대표가.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본인 임기 말에 의원 내각제를 시도를 했었어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의원, 국회의원들의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장악을 해서 본인의 권력을 놓지 않겠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맥락인데,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김무성 의원이나 뭐 다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무성 의원, 김성태 의원 이런 발의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혜훈 의원이나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사실 다른 생각도 하는 게 이걸 과연 황교안 대표가 몰랐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22명이 찬성을 했는데 공천 받으신 분들이에요. 좀 의심해 볼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충격적인 게 내용이 뭐 100만 명 발의하고 뭐 헌법도 바꿀 수 있다? 근데 문제는 헌법에 국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람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사람. 뭐, 사람이 국민이 되는 거죠. 뭐, 개나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다른 게, 국민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에 등록된.
사람이라면 뭐 외국인도 알 수가 포함되는 없는 건가요? 거죠. 사람이죠. 아, 명확하지 않게 하는 거네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아, 사람이면 이게 뭐. 지금 이제 차이나 게이트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제 네. 구속을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뭐 이제 민주당에서 엄포를 놨는데요. 예. 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길인가.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면 좋은 거 아니야?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도덕에 대한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국가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뭐 영어식으로 뭐 피플이냐 휴먼이냐 이런 거 따질 게 아니고요.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는 돈을 재화를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국가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선거권이라든지 모든 어떤 국가의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네. 모든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영주권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시민권자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주권이라는 거는 이미 다른 국적의 사람인데 뭐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아이러니하죠. 이게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어느 나라인지 뭐 중국인지 어느 나라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뭐 공사나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뭘 위해 존재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국가라는 건 국민을 위한 거고, 제가 5.18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부마 항쟁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 이승만도 4.19 때 손을 들었어요. 예.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지, 그냥 멋있게 우리는 인본주의 전 세계를 위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국가라는 말을 씨부릴 정도로 안정적이거나 지금 상황이 좋습니까? 우리 집 가난해서 찢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집으로 비유를 해보자고요. 국가라는 것도 넓게 보면 하나의 가정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밖에서 돈도 못 벌어다 와요. 돈도 못 벌어요. 근데 와가지고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요. 또 옆집 부자 걱정은 되게 많이 해요. 그 부잣집 좀 힘들어지니까 이제 도와줘야 된다고 막 돈도 갖다 주고 그래요. 대출도 받고 집에서. 그리고 본인은 이제 단칸방 전전하고. 그렇죠. 이제 뭐 길에서 가족들 나한테 아파지는데 유기묘나 유기견 네. 데려다가 앉아서 점잖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야, 그래도 이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긍지를 가져라. 거기에 어떤 긍지가 있습니까? 아까 앞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그나마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정부가 아니죠. 기존의 정치인들, 기존의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의료 시스템이 대한민국을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런 일조도 하지 않은 애들이 거기에 숟가락을 올리면서 국가 시스템도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그냥 개개인 한 명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나를 위한 나라인가? 국가는 국민을 위해야 돼요. 사람을 위하는 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후에 뭐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난민을 무조건 반대한다고는 또 아니라고 하지만, 뭐 체계를 갖추고 자기 국가의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이지. 트럼프가 왜 미국에서 그렇게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그놈의 그놈의 그 정치적 올바름,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뜬구름 잡는, 겉으로 보기에만 멋있는, 도덕적인, 교과서에서나 가능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그 모든 가치들을 걷어찬 거거든요. 예.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거 우리가 판단해서도 우리한테는 불리한 것도 있어요. 근데 자기 나라 국민들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지금 해외에서 공장들도 유치되고 있고요. 그럼 자국민들은 좋은 겁니다. 국가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야 하고, 어쨌든 트럼프가 또라이지만 자국민을 위한다라는 정치 철학 하나는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럽기도 해요, 저는. 그분을 뭐라 도덕적으로 미국의 평가할, 대통령으로서는 훌륭해요. 예, 근데 평가할 자격은 안 되지만 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좋죠. 예.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윤택하게 해주겠다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에 퍼주던 것도 이제 정당하게 돈을 받고 네. 퍼주겠다. 뭐 퍼주겠다면 뭐 이제 뭐 군사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거 좀 뭐 웃기긴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왜냐하면 방위비 세계 문제도 경찰 있고. 노릇은 하겠지만 돈을 예. 내라. 그렇죠.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예. 나는 경찰 노릇은 해야겠다. 뭐좀 강압적인 예.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애매하죠. 사실은 애매한데 그렇다고 친미를 버리고 친중을 선택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좋습니까? 지금 현실이죠, 뭐. 하여간에 이 미래통합당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에 자신이 없어서 황교안이 헛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뭐 복잡합니다. 신경이 복잡합니다. 지금 이 개헌안 같은 경우는 거의 날치기 통과가 된 거고요. 언론 보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가벼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몇몇 시민단체들,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나 뭐 페미니즘 단체만 몇 개 모여도 100만 명은 금방이에요. 그럼 100만 명 못 모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구 4천만이 넘는 국가에서 100만 명의 발의로 선거를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 그렇죠. 헌법 개헌은 그래도 뭐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을 해야 뭐 최소한 물론 과반수 뭐 이상은 국민 뭐, 투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예. 발상 자체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 그리고 국민투표를 한다 한들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지는 않아요. 뭐 그러니까 하여간에 미래통합당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좋아서 저희가 가끔씩 편들어 주는 건 아닙니다.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대안이. 민주당이 하는 그 꼬락서니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길로, 지름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견제를 해줄 수 있을 그럴 정당에다가 투표를 해주십사 하고 힘을 모아서 이제 집중하는 것 뿐이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이제 다음 부에서는 예. 이제 정당, 우리나라 대표 정당이 3개 아닙니까, 지금? 저기 민주당, 예. 미래통합당, 예. 그다음에 정의당이죠. 정당 3개를 지금 다 까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답답해요. 지금 각 정당들의 행태가 지금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여간은 뭐 저희도 정치를 혐오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어요. 예.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어요. 투표를 안 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뭐 주중에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여간에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